올해 1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.76명까지 떨어졌습니다.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요즘 10남매를 낳아서 키우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의령의 한 부부가 큰 화제인데요. 오늘 이슈 대담에서 박성용, 이계정 씨 부부 모시고 저출생 해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버님, 지난 11일에 인구정책 유공자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면서요? 예, 상 받았습니다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보통 요즘 한 명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도 참 어렵다고 하는 시대인데 예, 맞습니다. 어떻게 10명까지 낳으셨어요? 계획에 있으셨던 겁니까?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3명 정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. 이제 이렇게 많이 낳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의령으로 기촌을 했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참 소중하고 너무 의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낳다 보니까 10명까지 낳게 됐고 이번에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. 네. 이건 어머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대단하시고 어떻게 10명까지 낳게 되셨습니까? 네, 계획은 3명이었는데 한 명 한 명 키우고 낳다 보니까 너무 이뻐서 다음 아이는 또 얼마나 이쁠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낳다 보니까 10명을 낳게 되었습니다. 또 동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을 때 아이들 반응은 어땠습니까? 사실 너무 다들 좋아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큰애들은 좀 컸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바로 이제 위에 형제나 뭐 이제 형제들은 동생 생겼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좋아해요. 네. 그런데 또 너무 신기하게 저희 둘째 딸이 태몽을 자꾸 꾸어갖고 오는 거예요. 어머, 네네. 그래서 막 꿈을 꿨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보면 태몽인 거예요. 그러고 나면 네, 동생들이 생겼습니다. 와, 아이들이 태몽을 꾸다니.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다둥이 가족이라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어릴 때 이제 꿈이 뮤지션이었어요. 그래서 어릴 때 피아노를 좀 배웠고 고등학교 때부터 스쿨밴드를 하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좀 음악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취업을 하면서 그 꿈을 접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학교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다 실용악기를 다 배웠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건반도 하고 뭐 기타도 치고 아이들을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해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 지난 5월에도 4번 정도 공연을 다녔거든요. 근데 제 개인적인 만족도 참 큰데 그 모습을 봐주는 다른 분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참 의미 있고 참 보람되구나 그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. 어머님이 느끼시는 장점은 뭐예요? 항상 웃을 수 있어요. 웃음으로 생긴 주름살은 너무 땡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하고 항상 지내는 게 뭐 다 즐겁지는 않지만 항상 그런 웃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. 이게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보면 너무 좋아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제가 아이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10남매 키우려면 생활비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. 네. 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은 충분합니까? 어떻습니까? 사실 너무 다행인 게 의령군에서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들에 한해서 그것도 이제 8세부터 18세까지 매달 지원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한테는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, 아버님께서는 지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예, 맞습니다.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정책도 제안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제안하신 저출생 관련 대책 중에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? 저는 아무래도 다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다자녀 가정의 어떤 삶을 좀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가 이제 거시적인 요인을 봤을 때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꼽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를 실제 9세부터 18세까지 키우다 보면 교육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다자녀 가정을 둔 그 가정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좀 많이 좀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그 예를 들면 대학교 입시 같은 경우도 그 사회배려 전형이나 기회균형 선발해서 물론 다자녀 가정이 좀 혜택을 좀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또 아이 키우다 보면 병원 다닐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. 그래서 지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도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. 예, 이게 뭐 늘
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느낌인데 이제 진짜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병원 문제더라고요. 왜냐면 아이들이 예고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특히 또 새벽때 아플 때가 많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뭐 진주라든지 마산 창원 나올 때 그 1시간 동안에 그 부모의 마음이 애닿는 거 그건 진짜 예, 아마 부모님이 다 아실 건데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니까 좀 큰 어려움이 있었고 뭐 실례로 제가 7째 배우자 뱃속에 있을 때 6명을 데리고 이제 마산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요. 뭐 고아원 원장으로 저를 좀 아시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제 6명이 폐렴이 걸렸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면 전염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의료시설이 지역에서 약간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병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질문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10남매에 이어서 예. 11번째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그 작년 말 이제 11월 31일 날 제 7째 예령이랑 같이 자는데 예령아 너 내년에 소원이 뭐야 꿈이 뭐야 그러니까 아빠 동생 갖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저희 답변은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님 생각도 좀 궁금하고요. 또 요즘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? 어떤 얘기 전해주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. 아이는 짐이 아니고요. 함께 케어가는 생명이거든요. 그래서 주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두려울 거 없거든요. 원래 생각이 많으면 두려워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결혼했고 여자이니까 그 행복을 찾아서 떠난다 생각하시고 출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11번째 아이는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? 생명은 소중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의령 10남매 다둥이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